어쨌든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저물었습니다. 2022년 생각하면 막 10년 지난 것 같습니다. 저는 참사라는 단어만 떠올라요. 네. 외교 참사, 발언 참사, 이태원 12구 참사, 마지막에 드디어 안보 참사까지. 그래서 솔직히는 꿈자리가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지난 한 해?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지날 때는 잘 몰랐는데 내가 지내고 나 보니까 야 정말 끔찍한 한 해였구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많이 아프셨고 또 개인적으로 너무 일도 바빴고 또 나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힘든 일이 많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노영희 변호사는 어쨌든 방송에서는 단연탑으로 국민들께 시원한 사이다를 매일매일 몇 잔씩 준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저는 뭐 지난해 선거 나가서 떨어졌잖아요. 네. 그 선거 나가서 떨어지면 배우자의 사망과 같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사망하면 스트레스가 100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지난 6개월 동안 이겨왔는데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건 윤석열 이 검찰 독재 시스템을 바라보고 있고 그거를 이렇게 평가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뭔가 기준이 막 없어지는 것 같고 우리 사회에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다 같이 심기일전해서 일단 이 여론조사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하고 정치 보복 수사로 흔들어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차기 대권 탑은 누구냐?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차기 지도자 적합도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37.3, 한동훈 17.8, 홍준표 10.3입니다. 이거 세부 사항 좀 볼까요? 그 다음 화면, 이 화면은 제가 왜 이 화면 띄워달라고 했냐면요. 차기 지도자 적합도 이재명 37.3%인데 세상에 저놈의 신문사는 사진을 한동훈을 띄웠어요. 저게 뭐 하는 겁니까? 나와서 종이 돈봉투 부스럭대는 그 장면이네. 아니 근데 저거는 한동훈 띄우기 하고 싶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저 그렇죠. 뉴시스인데요. 예, 이재우 기자의 글인데 물론 뭐 저 편집은 이재우 기자가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건 정말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저러면 1등 하거나 아니면 1, 2, 3등을 나 같이 해줘야지. 같이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서 화면에 한번 띄워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 한번 볼까요? 네. 저 보이시죠, 의원님? 네, 예. 오세훈이 어떻게인가 그랬더니 조금 떨어졌네. 홍준표 대표가 7.4에서 10.3%로 올랐고 오세훈 시장은 7.9에서 6.1로 내려왔고 원희룡 장관은 올랐고 유승민 전 의원이 5.2%로 떨어졌다. 이낙연 후보의 존재감이 굉장히 약하네요. 조금 밑으로 내려보시면 5.2%였는데 지난번에는 올해는 4.9%. 근데 이게 주요 지지층별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동훈이 1위이긴 해요. 근데 네. 그 프로테이지가 뭐 이렇게 압도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민주당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압도적이에요. 그렇죠. 민주당 지지층은 78.5인가요? 네, 78.5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특이 사항이 있어요. 유승민 대표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4위인가요? 3위인가요? 3.5%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홍준표도 나왔어요. 네. 2점 몇 프로긴 하지만 네. 저게 이제 그 유승민 대표의 행보가 2014년 원내대표 시절 국회 연설부터 그러니까 정말로 중도로 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재명 압도적 1위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부터. 왜 저부터? 장유유서. 우리 새해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장유유서 뭐 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뭐 약간 아쉬운 거는 37.8%인데 실제로 얻으신 게 47.8%였잖아요. 조금 더 나왔으면 한 40%좀 넘었으면 좋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속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생각은 확실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지난해에 박빙의 0.73%의 박빙의 대통령 선거에서 존재감이라고 그러니까 시민들 마음속에 존재감이라는 거 굉장히 확고해졌다라고 하는 거를 느끼고 지금 이제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보면서 정말 왜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고 막 몰아가는 이미 좀 벗어나고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잘 벗어나면 정말 확고한 지도 리더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사법 리스크라고 저들이 얘기하는 정치 보복 수사, 그렇게 저들이 원하는, 특히 검찰이나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딱 떨어진 뭐가 없는 것 같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 네. 사실 어젠가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기소는 될 것 같다. 그렇게 말한 걸로. 그래서 저는 당연히 될 것 같다. 이건 검찰 마음. 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 그리고 우리나라가 현재 검찰 개혁을 하다 말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저항이 엄청 부딪혔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까지 이제 그런 분으로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뭐 그렇게 되는 것 자체는 나는 그걸 가지고서 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거나 문제라거나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깨닫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내용을 정말 꼼꼼히 저도 한번 좀 따져봤습니다. 이것저것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근데 다 사실은 좀 잘한 것들에 대해서 막 억지로 좀 올가매는 부분들이 있고 재탕 삼탕을 해가지고 언론 플레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사님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검사들의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의 시간인 것에 너무 우리가 매몰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동의 1위를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오히려 좀 희망을 갖는 게 맞겠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좀 전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여권에서는 1등 주자로 지금 나왔잖아요. 장관으로서 그 정도면은 대단한 거야. 그리고 원희룡 장관도 장관인데도 어쨌든 그 대권 주자에 이름을 올리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공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일요신문에서 터뜨린 거. 동훈이는 안 돼. 한동훈 택도 없다 이랬잖아. 그런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좀 재밌는 메커니즘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이번 그 여론조사에서 야권 후보로는 이재명 대표는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여기 이름은 끄트머리쯤 이제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야권 후보가 많이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깝긴 했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권 후보의 다 합친 것이 이재명 이재명한테 후보하고 올라간 거의 거지. 비슷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재명 저건 뭘 얘기하냐면 새로서 인물로서 지금 이재명 후보 혼자가 이 진영을 버티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8%가 지지해 준다는 건 이 정치 보복 수사, 정적 죽이기 수사에 지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는 네. 뜻입니다. 그래서 노영희 변호사 말씀 중에 지금은 검사들의 시간인데 이 검사들의 시간은 당연히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니 이거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고 당당하게 맞서면 된다. 아주 인상적인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소위 성남 FC 관련하여 일부 법 형식에 빠진 분들이 우리 진영에선 걱정하는 분들이 있고 저쪽 진영에선 그건 100% 빼박이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노영희 변호사님 제3자가 성남 FC인 것이 법정에서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3자. 이른바 제3자 뇌물에서 3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그 3자는 사실은 본인하고 동일시될 만한 정도의 그런 존재여야지 원래는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직접 준 것을 책임지게 하라. 이거가 원래 원칙이겠죠. 그렇죠. 예. 근데 내가 돈을 안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뭔가 보상이 주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책임지라라고 하려면 이게 이 형법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잘못을 했어야지 책임지는 거지 남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뒤집어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게 이득을 준 것이 나에게 이득을 준 것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남 FC 구단주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직입니다. 성남 시장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 FC 구단주, 형식적인 구단주에 말하자면 형식적인 구단주였다는 것만 가지고 그쪽에다가 광고비를 집행하도록 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에게
준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는 논리는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따지려고 하면은 다른 모든 종류의 정말 홍준표 시장님을 싫어하겠지만 홍준표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지자체 장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서 말하는 정치적 이득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그래서 일부러 너무 엮을 게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건이 얼마나 웃기게 돌아가는 건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네,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사실은 이거는 아니 뭐 검찰은 죽어도 기소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법정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치열하게 법리 논쟁으로 가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 기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기소했는지가 드러나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부동의 탑 원이다. 예, 그것도 1위와 2위 사이가 두 따블입니다. 예, 이 점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